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11월 50여 년 만에 새로운 시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뿔뿔이 흩어진 청사를 통합해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9년에 지어진 현 청사는 구조안전 C에서 D등급, 내진 설계나 장애인 시설도 없고 유지관리 부담은 가중되는데 청사 공간은 비좁습니다. 순천시는 2020년부터 신청사 건립 사업을 시작해 설계 공모와 조달청 계약 등을 마쳤고 최근 시공업체도 선정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오는 11월에 시작돼 내후년 말까지 먼저 신청사를 지어 사무실을 옮기고 이후 2026년 말까지 현 청사를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중앙공원을 조성합니다. 또 원도심 우수 저류 시설의 지상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이 될 시청 옆 문화스테이션 조성 공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구상은 순천의 아름다운 길, 순천의로라는 주제로 순천시가 지향하는 생태축을 도심까지 연결하는 산책로 이상의 공간과 기능을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청사 1층은 시민들을 위한 북카페와 민원실 등 대부분 개방된 공간으로 중앙공원과 6개 중정으로 이어집니다. 3층 높이의 외부 보행 공간인 순천 지평은 또 다른 시선으로 원도심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 시청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지역 원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능으로서 전체 8개의 분산된 저희 순천시 외청이 한꺼번에 집중됨으로 해서 순천시 원도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는 2,165억 원, 문화스테이션 공사에는 295억 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됩니다. 순천시는 또 시청 건너편 원도심 공동화 지역에 483억 원을 들여 15,000여 제곱미터의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옥천과 동천을 통해 순천 원도심을 순천만 생태축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순천시는 다만 최근 시의회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등 2억 원의 예산이 삭감돼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시민광장 조성 사업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의 자연을 담은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심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희생 유형별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피해 유형별로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안내해 신청인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신고 건수는 7,039건으로 이 가운데 338건이 중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수출입항만의 광양항, 자동차 처리 실적도 7년 만에 100만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드넓은 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광양항을 거쳐 해외로 수출되는 승용차와 화물차들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416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증가하면서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자동차 운반선도 크게 늘었습니다. 22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452척이 좀 들어왔고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292척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6월까지 광양항에서 처리한 자동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55만 4천 대. 지난해 광양항 총 물동량에서 자동차가 차지한 비중은 5% 정도였지만 처리 물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 주요 항만 중 유일하게 상반기 전체 물동량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10만 대를 처리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자동차 물동량 100만 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항만공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이 접안하기 쉽고 부지가 넓어 한꺼번에 많은 차를 보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광양항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유부지 활용 그리고 선석 재배치를 통해서 더 많은 자동차 화물을 좀 더 원활하게 그렇게 수출입할 수 있도록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당분간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선사와 화주에 대한 마케팅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노사의 임단협이 처음으로 결렬됐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이 일방적이고 기본급 인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아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오늘 순천을 찾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공원 사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직을 걸겠다, 법적 검토를 비롯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보수단체들도 광주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정율성 공원 조성 논란에 불을 지핀 박민식 장관이 순천역을 찾았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는가에 달렸다며 정율성 공원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 또 호남 주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박 장관의 강경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에게 국민 예산을 쓴다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라는 정율성 선생의 공이 얼마나 클지도 회의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헌법소원 등을 검토 중이라는 박 장관은 공원 조성을 막는 데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작태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 제가 언젠가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들도 정율성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정율성 공원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인 자유통일당 광주시당과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등 광주 지역 7개 보훈단체들은 공산 침략자의 부역자를 기리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10년 전 연평해전 당시 아들을 잃은 김호복 씨가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에 그러한 기명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광주 정신이란 것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못 오가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한편 정부와 보수단체의 잇따른 비판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윤 정부의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은 오염수 방류 등 각종 국정 논란을 잠재우고 보수 진영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략적 꼼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혐오로 이득을 노리는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광주 5개 구청장들도 현재의 시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의 생애 중 한 면만을 부각시켜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율성 역사공원이 최초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순조롭게 조성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 여당이 정율성 사업을 가지고 광주시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율성 사업을 발굴하고 키운 건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 등 이른바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정율성 사업을 겨냥한 이념 총공세에 국민과 지역 갈라치기를 통한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정율성 선생이 조명받기 시작한 건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는 한국인이면서도 중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정율성의 부인을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중수교기념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했고 정부 주관으로 정율성의 작품 발표회도 열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그의 소장 자료를 기증받기도 했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호 이해 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감사를 담아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 선생의 부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정율성의 음악으로 꾸며진 퍼레이드를 참관했습니다. 광주시 차원에서 추진한 정율성 관련 사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검토됐습니다. 한일 월드컵을 전후에 밀려드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문화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율성 역사공원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2004년부터 검토되다 실제로 첫 삽을 뜬 건 6년 전이었습니다. 현직 국가보훈부 장관이 짚히고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몰아붙이고 있는 정율성 논란에 때 아닌이라는 의문부호가 달리는 이유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 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 우호 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은 광주시가 책임지고 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느닷없는 이념 공세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공동 이익 파트너로 치켜 세우는 대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운동가로 위장해 폐륜 공작을 일삼았다고 하는가 하면 각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갑작스러운 흉상 철거 계획도 왜 이 시점인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념 논쟁으로 문화예술도 정치도 이 메카시즘을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오늘의 현실이 한탄스럽습니다.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다 계속한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이념은 이미 구시대 유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재와 같은 이념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당길 것으로 보여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분권을 위한 생태 경제도시 세미나가 오늘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자체 관계자 등은 오늘 세미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방향과 전남 지역 재생에너지 정책, 탄소 중립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4연승, 두산을 제치고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기아는 이제 40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 그리고 잔여 경기 일정에 따라 가을 야구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대0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던 5회, 박찬호 선수가 도루에 이어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센스 있는 주루로 추가점을 만들고 1대2로 바짝 쫓긴 7회에는 팀 내 맏형 최용 선수가 승부의 쐐기를 받는 결정적인 홈런을 때려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쾌조의 4연승 행진으로 52승 2무 50패, 다시 5할 승리를 돌파했습니다. 두산과 순위를 맞바꾸면서 5위로 뛰어올랐고 4위 NC에는 2게임 차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산체스와 양현종 두 선발 투수가 이번 연승 기간에 제 몫을 해줬고 타선 역시 팀의 중심 타자 고참 선수들이 꼭 필요한 때 한 방씩을 때려내는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기아에게는 이제 40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0포인트인 32경기가 1위부터 4위 상위팀 그리고 두산과의 맞대결입니다. 순위 다툼이 막반지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객관적인 전력도 강하다는 점 그리고 산체스의 부상 이탈 등으로 선발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아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팀과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가을 야구, 나아가서 3위 이상의 성적표를 받기 위해선 NC 두산전은 물론 상위권 팀과의 맞대결 성적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잔여 경기 일정도 부담입니다.
비로 인해 취소된 경기가 기아가 18경기로 가장 많고 자칫하면 더블헤더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에는 선두 LG에게 싹쓸이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4위 NC, 주후반에는 3위까지 내려앉은 SSG와 3연전을 치르는데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신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20mm, 해안 지역은 최대 150mm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고흥이 30도, 여수와 순천, 광양은 29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7시 32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35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한 삼거리에서 군내 버스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버스기사와 승객 10여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좌회전을 하던 화물차와 직진하던 버스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수에서 발생한 졸음 쉼터 사망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여수의 한 졸음 쉼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 2명이 서로를 폭행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30대 남성을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